20주년 기념식을 주최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준비해 평화는 어느 일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화 협력은 남과 북 쌍방에게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6.15 선언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나침반입니다.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남북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입니다. 현재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겨야 할 원칙입니다. 새로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 오늘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치 어제 같은데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결의의 100년을 설계하셨습니다. 담대한 용기. 지금 다시 그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고 우리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2차례의 역사적 북미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는 또다시 평화가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2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6.15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인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평화가 국익입니다. 국회가 손잡고 결의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헤쳐나갈 방안도 진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변형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들의 외교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대북전단을 둘러싼 소모전에 총지부를 찍겠습니다.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추가 입법 전에는 현행법의 근거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의 원대한 포부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남북 경제 공동체를 완성해서 실질적 통일의 단계에 진입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경제, 문화, 의료, 바이오,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품었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햇볕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돌발적 사건과 걸림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와 끈기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던 대통령님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념을
오늘 다시 되새깁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그날까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과 햇볕 정책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영원히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민족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당신과 내가 그것을 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북의 지도자 모두 그때의 정신 되새겼으면 합니다. 6.15 공동선언 제1항은 자주입니다. 그 자주에 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김정일 위원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노라고 자서전에 쓰셨습니다. 나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주는 폐쇄적 자주가 아니라 열린 자주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자서전에 쓰셨습니다. 그 정신 또한 우리가 다시 되새겼으면 합니다. 20년 전의 한반도, 조금 전에 김한정 의원이 회고하셨다시피 지금보다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장벽을 넘어서 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을 하고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두 지도자의 고뇌와 결단을 다시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한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아니고서는 이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정책인 주체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를 민주당이 주관해서 김한정 위원장이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남북 관계는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조금씩 이렇게 변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그 역사의 흐름이 아직은 다 소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양을 4번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한번 가고 2007년도에 제가 혼자서 한번 가고 2번은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한번 가고 또 하나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한번 갔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2000년대 갔을 때하고 이번에 갔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그야말로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을 합니다. 구호만 변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얼굴 표정이라든가 길거리라든가 거주하는 모습이라든가 냉면 빼놓고는 거의 다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냉면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냉면인데 그 외에는 참 많이 변했고 우선 말을 해보면은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여실히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잘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초조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추진하면은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임동원 원장님은 이 분야를 처음부터 선도적으로 해오신 아주 석학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를 많이 하고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문정인 교수님, 이종석 장관님, 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장님 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말씀하시고 개척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이 전통을 살려서 우리 민주당이 존속하는 한 반드시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계신 분들 옆으로 측면으로 우리 뒤편으로 함께 촬영해 주시기